저는 한현희 선수가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이닝이라도 먹어줬다. 노진혁 선수는 뭘 먹었나요? 성공 사례 뭐 잘 없죠. 롯데 FA 역사 제일 처음이 이상목 정수근. 민병헌 선수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먹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건강할 땐 잘했기 때문에 저는 민병헌 선수는 막 먹튀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한현희, 노진혁 둘 중에 그나마 누가 낫나? 약간 그거지. 그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냐 리버스 버전. 저는 한현희 선수가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닝이라도 먹어줬다. 노진혁 선수는 뭘 먹었나요? 먹은 게 없죠. 저는 한현희 선수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한현희 압승.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현희 선수는 돈도 많이 뱉어내야 돼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한현희 선수는 옵션을 한 개도 못 채워서 아마 다 받아간 돈이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래도 한현희 선수는 그나마 이닝이라도 많이 먹어줬다. 재작년 작년에 3년 18억이 보장이군요. 노진혁 선수는 옵션이 별로 없었죠. 노진혁 선수는 옵션이 있었나? 거의 뭐 다 보장 아닌가?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그쵸. 언더 투수들 ABS에서 너무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뭐 태도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나마 막 밉진 않아요. 근데 노진혁 선수는 미웠죠. 밉다는 것도 많이 순화한 표현이고, 그나마 후반기에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 세탁이 된 거지, 그 전에 요런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자가 돼가지고 출장 경기가 이렇다는 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사실. 노진혁 선수는 이러고 부활하면 진짜 좀 웃기긴 하겠네요, 상황이. 이러고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즌 중후반쯤에 투수 한창 갔을 때 한현희 선수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가베지 이닝이라도 먹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퓨처스에 내려놓고 쓰질 않더라고요. 딱 2경기인가? 3경기 나왔네. 그래서 한 경기 갑자기 승리주로 나와가지고 잘했고, 갑자기 선발로 나와가지고 제법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경기 못하고 수납을 당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현희 선수는 좀 활용도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안 쓴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올라왔을 때 모습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아무튼 참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추억이 되겠죠. 이 선수들에 대한 기억도. 그리고 그나마 제 생각에 FA는 욕이라도 먹는 선수는 뭐라도 한 거예요. 아예 언급도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승호, 윤기련, 언급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FA로 욕을 먹는 선수들은 뭐라도 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언급이 안 됩니다. 진짜 못했으면. 그 이승호 선수가 롯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있었죠. 그리고 NC로 빠르게 보냈죠. 이승호 선수는 빠르게 잘 보냈죠. 예, 데리고 있었으면 굉장히 악성이었을 텐데 잘 보냈죠. 아, 정재현 선수도 있었죠. 정재현 선수는 FA는 아니고 보상 선수 아니었나요? 성공 사례 뭐 잘 없죠. 롯데 FA 역사 뭐 가다 보니까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자 일단 제일 처음이 이상목 정수근부터 출발을 하죠.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영입이었고, 기억에 나는 거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홍성은. 그러니까 그 외부 영입만 얘기할게요. 외부 영입 역사. 내부는 너무 많아 기억을 못하겠고, 자 이제 이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2012년 정대현, 이승호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손승락, 윤기련. 이 중간에 누가 없었죠? 최준석 선수가 2015년 영입인가요? 최준석. 네. 이 정도고, 여기서 더 가면은 또 누가 있지? 2017년 다음 2018년 민병헌. 네. 그리고 2014년이에요. 최준석 선수가 2014년이고, 이제 이 다음이 또 누가 있나? 2018년 다음에 또 있나요? FA가 2020년, 2022년. 이 다음이 유돈노인가? 이 중간에 없죠, 외부 영입. 이 다음이 유돈노인 것 같다. 2023년 유노환. 아, 안치홍 선수가 그 앞에 있구나. 안치홍 선수가 2022년이죠. 아, 21년인가? 2, 3, 4 2년이겠다. 안치홍. 이 정도가 되겠네. 이 중에서 그나마 사람같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일단 홍성은 대박, 최준석도 대박, 손승락 정도면 잘했다, 안치홍 정도면 잘했다. 이 둘이 참 애매한데, 참 애매합니다, 이 두 명은. 근데 뭐 민병헌 선수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먹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건강할 땐 잘했기 때문에 저는 민병헌 선수는 막 먹튀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유강남 선수는 아직까지는 뭐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아직은 못한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 SK산 불펜들이 다 망하는 걸 보고 노장진 선수는 FA 아닙니다. FA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영입을 많이 했는데 참 돈 참 이상하게 썼다 이래 모아놓고 보니까 다 돈이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맞아, 저도 지금 160님 말씀처럼 민병헌 선수는 운동 외적인 그런 질환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쩔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송민규 고급 상품 언더 그림. 그쵸. 민병헌 선수는 저는 좋은 이미지가 더 강해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기록도 바로 안 나오네. 기록을 어디서 봐야 되지? 여기서 볼 수 있네. 자, 민병헌 선수 기록을 오르면 보겠습니다. 자, 건강할 때 2018, 2019년 잘했죠. 타율이 일단 3할도 넘었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이게 OPS가 바로 안 나오네. 근데 그냥 출루율도 좋았어요. 출루율이 2018년에 3할 7푼 4리, 2019년 3할 7푼 9리, 장타율도 4할 8푼 1리, 4할 5푼 3리 좋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목표 했는데 또 주장으로서 리더십도 잘 이끌었고요. 되게 열심히 해줬습니다. 홈런도 많이 때렸고, 이때 물론 탱탱보시되긴 하지만 잘했습니다. 도루도 많이 했고요. 잘했는데 2020년에 이제 팀 성적도 너무 안 좋고, 뭐 코로나 시즌에 본인 지병이 좀 터지면서 성적이, 그러니까 이미 2020년에 그 뇌질환 쪽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책임감 때문에 경기를 계속 뛰었었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뒤에 알게 되었죠. 또 강민호 패닉바잉의 선수라서 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민병헌 선수 성실하고 리더십 있고, 맞아요. 아프지 않았다면 참 잘해줬을 텐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FA로 나오는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창 FA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FA로 나와가지고 그때 그해 FA 시장 전체가 그냥 다 얼어붙었어가지고 이게 뭐 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가치가 시장가라는 게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이 거품이 꼈을 때 나오면 이제 돈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전준 선수 그런 복이 좀 없었고, 민병헌 선수는 1구 프리미어 12 때부터 징조가 있었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선수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운동 외적인 것 때문에 은퇴를 빨리 했다라는 게 참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로이스터 때 될 듯 안 된 느낌? 근데 로이스터 감독 때는 저는 좀 소신발언하자면은 로이스터 감독 단기전은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이스터 감독 교체할 때 납득을 했어요. 왜냐면 이전이 정말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전 때 그냥 좀 쉽게 비유하면 올해 포시 김경문 감독 마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년 보니까 저는 사실은 로이스터 감독으로는 단기전은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롯데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해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긴 했는데 그 뒤에 뭐 양승호 감독으로 단기전 처음에 이겨도 보고 이런 것도 있었고, 송추석을 직관을 하셨군요. 참 거의 뭐 인간 문화재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손패배를 직관했습니다. 네, 저는 손패배를 직관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앙 상단석에서 2루 땅볼 때리고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호세 같은 선수는 다시 안 오겠죠. 호세 같은 선수가 리그 통틀어서도 별로 없으니까 뭐 쉽지 않겠죠. 아주치 선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엄청 잘했습니다. 예, 말도 안 되게 잘했습니다. 송추석 참 옛날 얘기네요. 이것들도 네. 김거김이 참 옛날 얘기입니다. 추억이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있네요. 자,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안 나는데 2시 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유판왕도 재밌었죠. 유판왕 김사유. 근데 2시즌의 안정감은 1, 2시즌, 2, 3시즌 안정감은 1, 1, 1이다. 1시즌, 1, 2시즌 안정감은 김원중보다 나았습니다. 특히 1, 2시즌 김사율은 기가 막혔어요. 1, 2시즌 유판왕은 정말 기가 막혔다. 진짜 잘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팀은 레이 선수도 그렇고 팀 자체가 거대한 아쉬움 덩어리라서 뭐 다 아쉬워. 그냥 선수들이 뭔가 다 아쉽습니다. 콕 집어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 별로 없는데 다 뜯어보면 다 아쉬워. 뭔가 한 개씩. 4연투가 11, 1, 2년 때냐?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옛날이라가지고. 송추석 때 가장 짧은 직관 이후에 다음 추석 때인가 넥센전이 12회까지 가서 뭐지 싶었다. 레이에스 선수는 수비가 너무 무너져서 저는 내년에 수비가 이게 되겠나라는 걱정이 너무 큽니다. 제가 방송도 따로 올렸지만 타자로는 저는 아쉬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수비가 너무 안 되니까 이게 수비가 안 돼버리면 팀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팀 상황이.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수비가 더 안 되면 진짜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2시인데 또 지금 178분이 계속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심지어 다들 안 주무시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릴리님, 260님 말씀처럼 타격은 참 좋은데 여기 수비가 더 안 되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경기가 안 굴러가죠. 수비가 지금보다 더 안 되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레이스 수비 원형적 사고 돌려보면
두 시즌 연속 정경기 출장 더하기 정경기 선발입니다. 이거에 영향이 있어야만 해.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경기 출장에 묻힌 게 정경기 선발 출장이에요. 레이스 선수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테니까. 이정훈 선수 너무 잘 알죠. 네, 잘했습니다, 이정훈 선수. 그래서 좀 빼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곧 죽어도 이게 안 빼주니까 감독님이. 네, 근데 감독님 바뀔까? 모르겠습니다. 안 바뀌실 것 같은데. 투수 이정훈 잘 알죠. 진짜 갑자기 나이 먹고 잘해서 약간 이랬던 기억. 두 시즌인간 진짜 잘했습니다, 이정훈 선수가. 저도 이호천이 말씀처럼 그 경기 후반에 그 대수비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동혁 선수도 좀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가 지명으로 빠지면은 전준우 선수는 그날은 벤치에서 대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수비를 좀 강화를 하고요. 김동혁, 장두현 선수를 쓰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던 게 중견수가 수비를 잘해줘야 되는데 좌익수 레이에스를 쓰려면 선수가 장두성, 김동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견수 황성빈, 중견수 윤동희, 동희, 허벅지 터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약간 내려놓고 수비를 챙겨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감독님이 타격이 제일 먼저 보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런 기용이 잘 안 되는 게 아쉽고, 그래서 사실 올 시즌도 잘 될 때 보면은 그 황성민 선수가 없어가지고 중견수 장두성이 나오니까 그런 수비에서 좀 문제가 크게 없었거든요. 커버가 되니까. 우리 팀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 세 선수만 애매한 게 아니고 안 애매한 구석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1시간 반 정도 벌써 얘기를 했네요. 2시가 넘어서 이제 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두서 없는 얘기라 가지고 이게 뭐 제가 나눠서 올리고도 되게 애매한 방송이 돼버린 것 같은데 1시간 반짜리 제가 풀로 올리긴 힘드니까 좀 나눠가지고 뭐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작은 최근에 야구 소식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뭐 그냥 추억팔이로 그거 끝나네요. 라이브의 끝은 항상 추억 토크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런 재미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재밌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들 잘 주무시고 또 즐거운 시간 또 다음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야구에 많이 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즌이 끝나고 하니까 야구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뭐 종종 이렇게 그냥 추억 얘기하는 시간 가볍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